자, 다른 채널에서 이 호구들의 비밀과외라는 리뷰하는 영상을 저도 좀 많이 봤거든요. 종신보험 얘기 좀 많이 하셨고, 두 번째가 GA 실체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셨던 것 같고, 다른 설계사분들이 리뷰 형태로 다단계 구조, 뭐 사람 장사, 뭐 앵벌이 등등, 저도 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대체로 어떤 좋은 정보다, 신선하다라는 평이 있었던 반면에 설계사들은 많이 좀 자극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 많은 이 설계사분들이 이 불편한 자극을 좀 받은 이유를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좀 잘못된 일이거나 아니면 사기인 것처럼 좀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묘사가 돼서 영상에 비춰지는 모습들을 봤었거든요. 다른 주제들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는 DB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예로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패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객들의 DB가 고가의 거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연락처는 보험사에서 제법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 언뜻 보면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상거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 보험회사의 수익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컨설팅, 두 번째가 마케팅, 세 번째가 매니지먼트. 자, 보시자고요. 첫 번째, 컨설팅, 보험 상담이죠, 상담. 보험 상담을 통해서 매출을 탁 올림으로써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보험 계약에 따른 커미션 받는 겁니다, 설계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보험업 종사자분들이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 거죠. 자, 두 번째, 마케팅. 보험법을 먹으시는 분들은 이 마케팅에 대해서 다 아세요. 시장 발굴인 거예요. 보험 상담이 필요한 고객을 효과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또 보험회사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니지먼트. 설계사분들을 관리하고 서포트하는 일인데, 자, 상품 정보, 뭐 상담 스킬, 경험, 뭐 노하우 등으로 설계사분들이 원만하게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쪽 일을 또 잘 하시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방송에 나왔던 상담 DB 관련된 일들은 이쪽이죠, 이쪽. 마케팅 쪽. 마케팅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고가의 금액으로 거래가 된다는 내용이죠. 만약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모집을 하고 거래를 했다면 이거 100% 잘못된 거죠. 반대로, 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모집을 했다면, 자, 이런 식인 거죠. 금융상담을 하는 컨설팅을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험상담이다. 보험상담을 제공하는데 동의하시겠느냐? 그 고객께서 동의한다. 그러면 배정된 설계사가 스케줄을 딱 잡아서 보험 리모델링 관련된 상담을 드리겠다. 괜찮으시냐? 고객께서 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동의하는 상담을 얻었어요. 이렇게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집된 DB가 설계사분들께 제공이 되는데 공짜로 제공되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시장 발굴에 이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이거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안 비춰졌죠. 온라인상에서 어떤 설계사분이 연봉 10억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연봉 12억을 인증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벤틀리 차량을 또 인증했어요. 연봉 12억이면 월 평균 1억인데 이게 장난이에요? 벤틀리가 한두 푼도 아니고 뭐 최소 3, 4억 이상 되는 차가 이게 장난이에요? 단체 보험을 하거나 뭐 법인 영업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개인 영업, 암보험 팔고 실비보험 팔고 건강보험 파는 이렇게 개인을 상대하는 영업을 하는데 연봉 12억이면 월 평균 1억을 번다? 이거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월 평균 1억을 수익을 낼 수 있었느냐. 보세요. 본인 방송에서 들어오는 DB 상담 문의를 예하 조직원들에게 뿌립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상담을 해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소득을 적정선의 비율로 쉐어를 하는 거예요. 쉐어를. 그 방송을 촬영을 해서 마케팅적으로 고객 발굴을 한 사람은 공짜로 그 DB를 조직원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마케팅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설계사분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에게 상담을 해드리죠. 이게 잘못된 겁니까? 고객은 방송하는 유명한 보험 유튜버에게 상담받기 위해서 신청을 딱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고객의 개인정보 받고 문의사항을 확인한 후에 순차적으로 상담을 드리겠다 이렇게 연락을 이제 받았어요.
고객이 방송에서 본 그 유튜버 설계사분이랑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연락을 온 사람은 얘야 조직원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일 되게 흔하죠. 상담 DB가 상거래되는 것과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시와 뭐가 다른 거예요? 금전거래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거예요? 조직 구성원이 상담을 해서 계약 성사가 되면 소득을 채용하잖아요. 컨설팅, 마케팅, 매니지먼트 다 각자의 파트에서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 상담 DB가 불법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셨던 분들은 이게 만약에 사기라면 그분들도 심각한 자기 오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벤틀리를 설계사가 제 돈 주고 설계사 본인의 능력으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정도 수익을 얻으려면 본인에게 들어왔던 DB들을 예약 조직원들에게 뿌려줘야 돼요. 그런데 DB가 돈으로 거래되는 거는 호구 잡히는 거고 사기고, 본인이 발생한 DB를 예약 조직원들에게 뿌려주는 거는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 나는 괜찮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돈은 안 받았는데 계약이 체결되면 소득을 쉐어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수익이라는 걸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자, 어떤 설계사분이 계십니다. 말씀이 거침이 없어요. 질문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거침없이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편하다는 거예요. 필터 없이 이야기를 탁 해야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들어보면 발언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화법 자체가 완전히 논란이 되는 화법인 거예요. 자, 능력 있어요. 경력도 많고 방송 구독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중이라고 하는 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야 하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고려하지 않는 화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작은 미세한 차이로 이 설계사분의 말과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다른 설계사분들과 대중들은 변명이나 핑계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남의 눈치 보고 얘기하게 생겼어? 내 채널인데?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치 보라는 게 아니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공감의 영역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는 표현을 써줘야 진의가 전달이 되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구들의 비밀과외를 보면서 많은 설계사분들이 이 불편한 자극을 받았던 게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